아니 오늘은 이제 검찰 개혁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정말로 이제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육질 몸매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경무 때문에 이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던데 검찰 개혁의 길 그렇게 험난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험난할 게 없는데 자꾸 험난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항은 저항도 아니죠, 사실. 아니 밥그릇을 뺏겠다는데 어느 누가 순순히 그걸 내놓겠나.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이거 다 감안하고 국민들이 그래 검찰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 잘한 일도 있긴 있었겠다만 못한 일이 그리고 악행이 너무 많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야겠다. 그게 어쨌든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 수사권도 큰 권력인데 기소권은 더 큰 권력이니까 둘을 합쳐놓으면은 절대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분리시키자는 게 핵심 공약이었고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거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지금 앞을 보고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수사하고 기소 이거 분리해도 괜찮은가 그러면은 뭐 무슨 암장 사건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괜찮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 아, 왜 뒤를 돌아보냐? 예. 앞으로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해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법안 마련해야 될 거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 그걸 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야지만 지금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인데 왜 자꾸 이미 하기로 다 해놓은 거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했잖아 우리. 선거 때 그거에서 찍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가도 될까? 왜 이러냐고. 근데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예. 외견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당이나 이제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뭔가 좀 제한적인 수준이라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든 걸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자들이 원래 많이 알긴 알지만 굉장히 깊이가 얇잖아요. 에이, 깊이 있으시면서. 네, 깊이가 얇아. 그런데 꼭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전달을 하는 건 우리 장점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수 있다. 여태까지 관행이잖아요.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을 없이 그냥 다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기존 체제를 다 그대로 두자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하는 검찰 쪽에서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여태까지 그러면 경찰이 보안 수사해서 이 장기 미제 사건도 남기되고 암장되고 막 이렇게 그 뭉개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의 검사들이 자기 사건이 있잖아요. 네. 자기 사건이 있으니 이게 우선이지. 경찰에서 무슨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보안 수사하고 내가 그 요구를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이거는 두 번째잖아요. 자기 사건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광인해야지. 그거 당연해요. 내가 맡은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내가 광인하는 게 우선이지. 경찰의 걸 갖다가 내가 도와주면은 경찰이 광인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 내가 검사라 입장에서라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은 자기 사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그러면 자기가 광인하려면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찰. 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라는 거거든. 원래 우리나라에 내 말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듣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 네. 근데 조금 더 물론 내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고 내가 들은 거는 내가 보니까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 검찰과 경찰은 어쨌든 그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검사들은 보지 않잖아요, 경찰을. 지휘하는 내가 한 단계 더 위야, 내가 더 많이 하는 사람의 이런 흔히 영감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영감이지, 네. 검사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2021년도에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 준칙이라는 걸 마련을 해놨잖아요. 검사와 경찰이 어쨌든 이 수사 지휘를 하든 간에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하니까 경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법적인 지식은 검사들이 더 많이 하니 서로 협력을 해라. 계속 보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더 수사하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권에 그건 침해되는 것 부분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게끔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게끔 그 준칙이라는 게 마련돼 있잖아요. 네. 이거 전혀 동작되지 않고 그냥 준칙에만 있는 거야, 그냥. 형식상으로만. 형식상으로. 왜냐? 검사들이 내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우선이야. 경찰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준칙 시스템을 돌아가게끔 만들면은 그게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앞으로 나가는 길을 그런 거 할 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미 다 끝난 거 수사기소 분리하기로 했는데 이거 자꾸 이제 와서 또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다시 뒤돌아보면서 아니 나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방향성에서. 그렇죠. 네. 하기로 했으면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 내용이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도 완전히 다 뺏어오는 거를 지지를 했었고 다만 이렇게까지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이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에서는 기자님께서는 이제 뒤를 돌아본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는 이제 왜 뒤를 돌아볼까를 한번 고민해. 왜 뒤를 돌아볼까? 왜 뒤를 돌아볼까? 왜냐면 이제 당연히 뒤를 돌아보는 걸 저도 싫죠. 그걸 안 하길 바라면서 저도 지지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뒤를 돌아볼까라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자기 당대표를 잡아가라라고 하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입법부에서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조의대의 난을 통해서 사법부도 테러 당했죠. 그러네요. 행정부 윤석열 행정부에서 수많은 말할 것도 조사, 없죠. 수사 테러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가덕신공항 부재 갔을 때 신체 테러 당했어요. 아직도 온라인으로 테러 온갖 군데에서 다 테러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도 그냥 100% 믿을 수 있는 곳은 본인 스스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시 당대표 때 전방위적 검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따져보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분당경찰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시발점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안수사권을 정성호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경찰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찰을 제어하기 위한 무언가를 굳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 무언가 최후의 보루를 남겨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아니라도 그럼 경찰을 100% 맡겨놨을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의 발언도 존중을 하고 흔히 말하는 정부 요인 인사의 발언도 존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 요인 인사는 뭐 오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당의 인사는 어차피 정당에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정권의 극초반에서는 정부 요인 인사의 말을 저는 조금 더 신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웨이트를 주고 가야 된다. 왜냐면 이게 뜬금없지만 조선시대 예속 논쟁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오. 왜냐면 예속 논쟁에 뭐 몇 년상을 치르니 뭐 이런 걸로 신하들끼리 막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역사적 교훈, 역사책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런 쓸데없는 걸로 백성은 삶은 피폐해지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끌었다 이건데 그러면 그때 신하들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속 논쟁을 했느냐. 그때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지면 정치에서 다 조정에서 다 밀려나고 그럼요. 심지어 조선시대 그냥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으니까 내 말이 맞아야 내 기득권이 유지되는 시기였죠. 다시 이제 현대로 비유를 하자면 정부 요인 인사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전 보장돼 있다 봐요. 국회의원이 보장돼 있다 보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부 요인 인사는 하루아침에 장관 보고 지금 보안수사권 민심을 지금 거스르면서 네가 뭔데 지금 검찰개혁하는데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얘기를 장관 따위가 얘기해. 나가리라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뜻이 달라서 너 나가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나가죠. 네. 그래서 저는 정권의 극초반에 장관의 메시지나 수석의 메시지는 오히려 대통령의 내심에 조금 가까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경찰은 100% 신뢰할 수 있나. 아마 요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나 분당경찰서에서 조짐을 처음부터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다 아까도 서두에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이 장관이 아직까지도 이 얘기 계속 반대하는 그 민심과 계속 반대하는 이 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이라는 이 얘기를 논의하자 또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유는 이 단어 보안수사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얘기해 달라라는 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당은 정말 모를까? 라는 생각했을 때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알고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죠. 저는 뒤섞여 네. 있을 것이다. 되게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다 폐지하고 다 뺏는 거를 지지합니다만 이렇게 찬성합니다마는 끄는 이유는 아마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잘 모른다고 그러면 준비 엄청 많이 해갖고. 내가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모른다. 검찰 굉장히 개혁 모른다고. 뒤통수 맞은 듯한 지금 그러니까. 반응 보이고 계세요. 이거 지금. 뭐야? 네.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돼 이거? 경찰은 검찰이 어디 가실 겁니까 지금? 공수처. 아니 그러니까 요즘 오평 말한 거 정말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냐? 경찰 네. 엿바꿔 먹은 거 우리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 경찰 믿지 못하지. 그걸 하라고 지금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장치가 할 거냐? 검찰개혁 추진단 TF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하기에도 시간이 한데 촉박하죠. 지금 딱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딱 멈췄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잖아. 더군다나 검찰개혁 추진단 TF에 처음에 그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거기 6명 가고 수사관들 검찰에서 오니까는 민주당에서 검사들이 왜 오냐 못 막았다가 다음날 다시 연휴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출근하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일단 추진단 TF에서는 검사들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서 검사들이 하면 일단은 거기서 먼저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려고 할 거거든.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검사들의 논리, 검사들 논리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보안 수사권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거 당신들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전제에서 이게 출발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장이 된 그 검찰이 이제 그 악의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기소권을 다고 있으니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잖아. 네. 근데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거잖아.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한 경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전문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라든가 청소년 뭐 이런 성폭행 문제나 이런 부분에 특정한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수사 기법이나 또 경제범죄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니 그럼 이걸 검찰에 다 맡겨야 된다? 왜 검찰에 맡겨야 돼? 중수청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보안 수사 기소를 할 수 없는 다른 중수청 기관 같은 데다가 맡길 수 있잖아요. 네. 수사는 맡기면 된다. 그런 왜 수사들은. 이걸 꼭 검찰에만 맡겨야 돼? 검사가 무슨 절대 반전 우리가 검찰이 엿바꿔 먹는 거 또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이 봤어. 엿바꿔 먹을 때 이건 큰 엿이야 또. 경찰은 짜잘한 엿이지만. 왜 꼭 검찰에만 그 맞아요. 보안 수사권을 네. 이걸 앞으로는 1년 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논의에서 약간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경찰은 수사력이 굉장히 고등범죄에서 낮고 검찰은 고등범죄 수사력이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이제 특검 수사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한덕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국무위원들의 불법 행각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던 행각들이 드러난 게 그 CCTV를 확보하면서 드러나는 건데 네. 그 CCTV 확보는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경찰이 한 겁니다. 우리가 공소유지라는 사람들이 검사기 때문에 그러네. 재판정에 검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해서 밝힌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해서 밝힌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도 너무 전제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정치에서 자리 나눌 때도 있는 것인데 경찰의 뜻이 아마 그런 쪽에 많이 맞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의 악행이 또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인지한 게 2021년쯤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다가 정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었던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등장 이후에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더라도 그러니까 경찰에는 검찰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악행을 경찰이 갖고 보더라도 있었다고 그래갖고. 그래. 검찰이 가지고 있어 이런 악행을 보더라도 경찰한테 기회를 주고 네. 경찰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조 직역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또 검찰청 안에도
검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관이 검찰에 상당수 파견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빌어보면 사실은 또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같은 검찰청 안에 있지만 이해관계가 갈려요.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꾸려가지고 만약에 직급을 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 검사들은 지금의 검찰청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상당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그런 지배하에서 일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잘하고 싶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은 자기들을 좀 대우만 해주면 거기에서 일할 각오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개혁안을 만들 때 세밀함이 있어야 된다. 모두를 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사관들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사관들이 다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스타 검사만 나오거든. 언론에 스파트라이트는 인터뷰도 검사가 영감이 와서 하고 맞아요. 실제 수사는 내가 다 했는데 예. 스타 수사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지금 수사관들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중수청에 가면은 갈 사람 없다? 천만의 말씀. 검찰청에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네. 이제 우리들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스타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또 한 가지 논의가 그래서 검찰청에 그래서 어쨌든 한 10,000명 정도 인력이 있잖아요. 검사들 한 2,000명 있어요. 그리고 수사관들 한 6,000명 또 뭐 나머지 행정인력 2,000명 있잖아요. 네. 그 10,000명의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 그 안도 나오잖아요. 보안수사권 그래서 이 하도 자꾸 불안에 떨고 있으니 네. 이 예외적인 경우 한 3가지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을 주자 뭐 이런 아주 얘기 있잖아. 제한적으로. 뭐 네. 긴급한 경우 뭐 그 공소시효 만료 임박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뭐 하여튼 그 경찰이 부패해서 뭐 유착 네. 관계 있을 때 뭐 이런 3가지 경우 보안수사권 주자 이거잖아요. 요거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게 하자. 그럼 그 10,000명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고 있어도 돼. 그렇지만 어쨌든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인력을 다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못하러 그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수청에서 아까 말한 대로 네. 보안수사권을 중수청에 아마 훨씬 더 유능한 경찰보다 법지식이 경찰이 만약 법지식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 변호사 자격증 있고 법지식 많은 네. 변호사들, 검사들 갈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 주면 되는 거잖아. 그 만약 나머지 검사 말고 검사들도 2,000명이 다 있을 필요는 없겠지. 그냥 공소유지만 한다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아까 그 말을 까먹었는데 원래 말이 좀 많네. 약간 당이 떨어지려고 그래. 홍삼 캐디 좀 주세요. 아까 수사 준칙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형사사법 포탈 그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킥스라는 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은 다 그 킥스에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증인은 이거 만나서 조서를 어떻게 받았고 이거 신문 내용 뭐였고 증거는 뭐였고 물적 증거 뭐 그 정황 증거 이런 것도 다 정보에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피의자도 그거 볼 수 있어. 네. 인터넷에서. 그런데 보는 범위가 제한돼 있지. 변호사도 제한돼 있고 경찰은 물론 다 볼 수 있죠. 검사도 일부분만까지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피의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공소를 그렇겠죠. 이제 보완 네. 제기할 검사가 그 열어주면 됩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자기 수사할 거 없으니까 경찰하고 수사 정보 시스템에서 너 검사를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이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경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요 킥스를 맨날 들어가 봐서 지도해. 네. 그리고 경찰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 그리고 그렇게 이거 잘하는 건 박수 치고 안 되는 못하는 거는 엿바꿔 먹을 것 같은 거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그 시스템을 만들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예.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경찰과 검찰이 협력이 잘 되고 암장되는 사건, 미제되는 사건, 장기 미제 네.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잖아. 다른 나라 다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문명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왜 우리만 그렇게 비문명 국가로 남으려고 하냐 이거지. 사실은 그래서 요거 좀 세게 묻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 같은 간담회 같은 거 오. 하려고 했었다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국정감사, 미국 관세 뭐가 막 터지면서 현안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사에 대하처럼 좀 안 좋은 결과로도 원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주변에 말렸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넘기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을 빨리 좀 매듭 지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아주 낮게 의심하는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고 보니까 이재명 지지 처리할래 뭐 이런 거 올라와요. 이건 약간의 낮은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관세는 안 끝났고 국정감사 기간이고 네. 11월쯤에 관세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되고 에이펙까지 끝난다고 했을 때 타이밍이 온다면 좀 빨리 좀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만기 칠람으로 다 챙깁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봉욱을 민정수석에 세우고 이태영을 민정비서관을 시킨 이유는 검찰과 잘 소통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잘 정리해라 후배를. 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특검에 간 검사들이 악유로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동부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하라고 시켜놨더니 거기서 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밥값. 예. 그 생각이 좀 밥값을 못하면 밥을 끊어야지. 예. 밥줄을 끊을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인사의 그립감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건 현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 직접 가라라고 직접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조금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네. 교정 작업을 좀 거쳐가지고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 당 떨어진다고 하니까 믹스 커피를 갖고 왔어. 야, 참 저렴하네 진짜. 난 뭐 홍삼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믹스 커피를 갖고 왔어. 먹을 수 있는 게 야, 이제 이거- 믹스. 아 여기 저희가 저렴해. 경향신문 사정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믹스커피 설득 기사를 설득이라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건이 좀 이렇게 요즘 조회수도 안 나오고요. 보니까 그런 건데